네,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할 텐데요. 네,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브랜드 사업 상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하고 싶은 목적, 그 1인 브랜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블로그에 꾸준히 올려서 1인 브랜드를 구축을 하는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체험단이라든가 아니면 해당하는 원고를 상위 노출을 시켜서 그 상위 노출시키는 원고 작가라든가 아니면 SNS 마케터로서 내가 콘텐츠를 올리고 해당하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하나의 운영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단 블로그는요.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블로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체험단만 계속적으로 올리는 블로그도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체험단만 계속적으로 올리는 블로그는 상업적인 블로그라고 보거든요. 네이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직접 체험한 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거,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에 뭔가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네이버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콘텐츠 위주로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가 올린 콘텐츠가 좀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잖아요. 첫 번째, 꾸준한 포스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시면 이웃들이 들어오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블로그에 방문자들의 꾸준한 유입입니다. 콘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내 블로그에 방문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블로그의 지수가 좋아질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나의 좋은 집, 질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들어왔는데 해당하는 콘텐츠의 체류 시간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체류 시간이, 즉 콘텐츠를 읽는 데 소비 시간이 이웃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웃 추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쓰시고 해당하는 이웃들이 길게 읽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든 뭐 강남역 가볼 만한 곳에서 들어왔는데 그것만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글을 또 읽고 나갔어요. 그게 바로 페이지 뷰예요. 페이지 뷰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냐면 해당하는 콘텐츠가 좋다는 거죠. 해당하는 콘텐츠가 좋아야지만 얘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네이버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네이버에 남아 있어야지만 파워링크도 클릭하고 블로그 페이지 안에 있는 광고도 한번 클릭해 주고 그래야지만 네이버에서 돈을 벌겠죠. 즉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글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여러분의 글을 노출을 시켜줄 리가 없겠죠. 자,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글은 실제 경험한 거, 실제 체험한 거, 여러분들의 창작물이에요. 창작물은 무엇을 창작물이라고 하냐면 신문 기사 복사해서 붙여 넣기, 그거 창작물 아니에요. 사진 여러분이 찍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창작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창작물은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 여러분이 직접 쓴 글, 그거를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내가 작년에 내가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는데 이런 문구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 키워드가 조회수가 높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를 내가 써야지 많이 들어오지, 방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조회수도 높지, 사람들이 한 달에 검색하는 양이 뭐 100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그쵸? 자, 우리는 검색 키워드가 무엇이고, 검색 키워드를 한 달에 몇 명이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게 어떻게 하면 정확도 있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은 베스트셀러 책 추천이에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블로그 포스팅 작업 보고서예요. 키워드가 있다면 당연히 해당하는 키워드의 월 조회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 해당하는 키워드에 맞게끔 정확도 있게 쓰셔야 되고요. 그 정확도가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제 생각이 본문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상위 노출이 됩니다. 해당하는 글은 1년 동안 상위 노출된 글인 거고요. 대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책 리뷰 스타일로 올려요. 뭐 책 저자는 누구,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해당하는 제목을 한번 클릭하셔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가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해당하는 제가 블로그 링크 넣어 놨거든요. 네, 설명 부분에 넣어 놨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페이지 어떻게 기획이 되었는지, 어떤 게 내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하고 체험한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로그 작업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글을 쓰셔야 돼요. 자, 키워드 블로그 포스팅 작업 보고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키워드, 어떤 키워드? 조회수 몇 명.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는 사진 최소 15장,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올려주셔야 되고, 여기서 영상 한두 개가 포함이 되면 좋습니다. 사진이 15개가, 15장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해당하는 사진이 40장, 60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가 만약에 베스트셀러 책이라면 베스트셀러 책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1위부터 10위까지 보세요. 그 사람이 올린 사진의 양보다는 내가 많아야지만 걔네보다 앞에 뜨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사진은 15장이지만 상위 노출이 된 사진 양을 보시고 걔네보다는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찍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서 분량입니다. A4 용지 2장 정도 쓰시면 아마 3분 정도 체류 시간이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경우, 그럴 경우는 여러분의 블로그가 상위 5%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다 네이버에서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를 여러분의 블로그 통계 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제목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해당하는 키워드가 본문에 6회에서 8회 정도 삽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다 올리고 났는데 발행하기 전에 여기저기 키워드를 그냥 삽입해요. 얘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삽입입니다. 세 번째, 제목이 베스트셀러 책 추천이라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야 돼요. 그 책도 베스트셀러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 건데 뭐 여행에 대한 내용도 쓰고 내가 아침에 뭐 밥 먹은 내용도 써요. 그러면 정확도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확도에서 일치, 즉 해당하는 검색어가 뭐예요? 베스트셀러 책 추천이요. 그것에 따른 정확도 있게 문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새 문서와 새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올릴 때는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금융, 은행, 약, 병원, 보험, 문신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걸로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 뭐 콘텐츠를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광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에 일단 내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로그에 네가 자꾸 올리는 거야. 그래? 네 거 노출 안 시킬 거야.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저품질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에서 문서를 주고 막 10 명이 똑같은 문서를 쫙 올려요. 그걸 네이버가 모를까요? 그러면 저품질 시켜요. 저품질은 뭐냐면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일단 싫어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글은 아마 검색 결과에 앞쪽에 뜰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사 원고, 유사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다 원고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래도 그 문서가 이미 유사하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글은 노출이 되지 않겠죠. 자, 콘텐츠를 읽는데요. 20% 정도 읽고 그냥 나가요. 20% 정도 읽고 그냥 나가면 이거는 좋은 문서라고 볼까요? 좋은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타 링크 삽입이에요. 타 링크는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 다른 채널 링크가 삽입이 되어 있으면 상위 노출이 되지 않고요. 개인 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많을 수 있죠. 그리고 막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번호, 연락처, 비용, 무슨 개인 정보들이 뭔가가 페이지에 있으면 얘는 일단 노출해 주지 않아요. 제3 자가 타인의 정보를 그냥 노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보호 차원에서라도 노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비싼 키워드요. 여러분들이 자꾸 비싼 키워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돈이 블로그로 가겠죠. 비싼 키워드를 한두 개는 괜찮지만 막 슈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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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 뭐 신축 빌라 분양, 타운하우스 분양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계속 올라갈 이유가 없죠.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 싫어해요. 뭐 제휴 마케팅이다. 제휴 마케팅은 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결제하면 뭔가 내가 수익 쉐어 받는 거 뭐 고런 스토리, 고런 이야기라든가 어뷰징적인 요소, 어뷰징을 뭐를 어뷰징이라고 하냐면요. 검색하는 키워드만 다 본문에 적어 놓고 상위 노출 안 되더라도 최신 순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누락을 시켜 버려요. 누락은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주의하셔서 콘텐츠를 올리시면 아마 블로그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방문자 수도 늘어나고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올린 콘텐츠가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죠. 자, 해당하는 영상을 잘 보시고 블로그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